플라톤의 교육론, 치곤에서 교육론 나오는데요. 이 교육론 부분에 좀 따분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따분한 부분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권에서는 교육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교육의 영역이 폭넓다. 학교 교육뿐 아니라 취약 연령 이전의 양육까지 포함되어 심지어 출생 예정인 태아를 위한 양육 방식도 공적인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된다. 아테네이는 법률을 지정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침묵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표본을 제시하고자 해요. 이렇다면 어떤 것가 그러냐면 어떤 것이 그런 얘기냐면 임산부는 산책을 해야 하고 신생아가 아직 연약하고 부드러운 동안에는 밀랍 다루듯 형태를 갖춰야 하며 2세가 되기까지는 천으로 감싸야 한다. 이거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이가 제 발로 충분히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들이든 신전이든 신척짐이든 항시 아이를 데리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뭐 흔들어주고 흔들림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이들 키우는데 좋다는 얘기를 길게 해요. 아이들은 놀라고 그러면 놀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흔들어주면 좋다는 거죠. 흔들어주고 그러면 공포심이 사라지고 튼튼하게 잘 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계속 배 타고 배의 흔들림을 느끼듯이 그런 흔들림을 계속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도 또 길게 얘기해요. 뭐 그런 것도 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꼭 얘기게 해줘야 될 사항이야.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무리하게 자신의 무게를 지탱함으로써 관절이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 3세 전에는 아이를 계속 안고 다녀야 한다. 무리하게 걷기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네요. 뭐 오늘날도 어떻게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플라토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연구한 바로는 이런 거 이거 꼭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과 왼손이 기능에 있어서 본성상 차이가 없지만 양육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엄마들의 잘못으로 우리는 손에 있어서 말하자면 불구가 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렇게 해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양손 다 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손흥민이 양발을 다 잘 쓰듯이 예? 양손 다 잘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뢰 오른손이 더 뭐 힘이 세고 잘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법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고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야, 참고사항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이런 사항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이런 사항까지도 알아야지 나라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잘 나라도 잘 운영되고 개인적으로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아테네이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가검열 얘기가 또 나와요. 시가검열 승인 얘기가 나오는데 좀 무리한 견해들이 나와요. 앞서서도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측면들이 보여요. 리듬을 비롯한 시가 일반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성격에 대한 모방이어야 된다. 이건 국가 편부터 계속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춤이나 노래에 있어서 다른 모방에 접촉하는 것을 욕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이들에게 온갖 쾌락을 제공해서 설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인은 나라의 법규나 나라의 정의로움, 훌륭함, 좋음에 어긋나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작품을 법수호자와 이 일을 위해 임명된 검열관 앞에 보여주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사적인 개인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법가의 의도를 해석하면서 춤과 노래와 가무 전체를 가능한 한 최대로 이들의 정신에 맞춰 조직해야 한다. 그렇죠? 좀 심한 입장이 좀 심하죠. 그렇죠? 네. 네. 검열받고 승인을 받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네요. 심한 입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일단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걸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간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법률편에서는 3권 말미에서 그 시가론을 민주주의 이론하고 연결시키는 데서 좀 지나침이 좀 있었을 것 같고, 흥미로운 설명이지만, 그리고 7권에 와서는 조금 더 불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군요. 나아가 여성에게 맞는 노래와 남성에게 맞는 노래를 개략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남성, 여성을 구분하네요. 플라톤은 국가에서 여성 통치자론도 펼치기도 하고 남녀의 일위 구분을 부정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남성에 맞는 노래, 여성에 맞는 노래를 구분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들 각각의 선법과 리듬을 맞춰 주어야 할 것이다. 노래가 전체 선법에 맞지 않거나 박자에 맞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죠. 여성의 노래는 두 성 각각의 본성적 차이 자체에 근거하여 더 정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이 큰 것과 용감한 경향은 남성적이라고 말해야 하겠지만 조신함과 절제로 기우는 것은 법률에서나 설명에서나 더 여성적인 것으로 공포해야겠죠 라고 아테네인이 말하네요. 네. 그래서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군요. 국가에서는 일단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플라톤의 생각은 전부는 아닙니다. 플라톤이 또 뒤로 가면은 남녀관계에 관련해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럼 나중에 반전은 나중에 보고요. 플라톤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국가에서 일단 뭐 거기서도 사실 시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철인 통치론이라든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 통치자론 똑같이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것들은 상당히 혁신적인 견해죠. 네. 자, 인간이 신들이 장난감이라면 이거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 실권이 법정 나열이라고 해서 지루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중간중간 그래도 밋밋하게만 흘러가진 않아요. 나름대로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 셈이에요. 인간이 신들의 장난감이라면 네. 사실 이런 식의 상정은
앞서서 일본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정을 할 텐데요. 우리가 삶의 이 항해를 우리 삶의 이 항해를 아주 훌륭하게 끝까지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수단과 어떤 성격을 택하면서 가야 하는지요. 네? 어떤 수단과 어떤 성격을 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사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뜻밖이에요. 그죠? 인간사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지한 삶에 대해 그렇게 진지한 태도를 취했던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고요.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최대한 신적인 삶에 다가가자고 목 놓아 역설했던 플라톤이 인간사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겠어?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유감스러운 상황이래요. 진지할 것도 없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뭘 진지하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네요. 플라톤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그걸 고치식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뭐 농담 같은 것도 섞기도 하고 대화편에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 있는 상황을 딱 떠나서 한번 내려다보잖아요. 자기를 진지하게 이렇게 학문 활동하면서 진지하게 살라고 역설하면서 그러다가 거리를 딱 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네. 누군가가 지금 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면서 또 이어져요.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진지한 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신은 모든 복된 진지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이 장난감으로 고안되었으며 이런 것으로 고안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있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에게죠. 신이 장난감으로 고안됐다는 게 좋은 일이다. 이 역할을 모든 남자와 여자는 따르면서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다운 놀이와 여가를 보내며 삶의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 생각과는 반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응? 이런 얘기인가요? 인간은 신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진지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할 거 없고 주어진 역할에 맞게 장난감이라는 역할에 맞게 가장 아름다운 놀이를 하며 여가를 보내자. 그런 말 같아요. 응? 장난감으로 태어났어. 그래.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럴 거고 네.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살자. 그죠?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법리편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한 얘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앞서 이야기 한번 인용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과는 반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요. 앞서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 각자가 신들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들이 가진 언어는 인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들이 장난감으로 구성되었던 어떤 진지한 이유로
구성되었던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환기시키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신의 장난감일지도 몰라. 그러면 장난감답게 열심히 놀이를 하면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살면 된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살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진지한 일을 하는 것은 놀이와 여가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전쟁과 관련된 일은 진지한 일이며 평화를 위해서 잘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놀이 혹은 여가 그리고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이 실현된 적은 없었으며 현재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네요. 틀렸다. 아마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전쟁과 평화 대비하면서 여기서 지금 요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 놀이, 여가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이 진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전쟁이 아니라 뭐 화해를 통해서 뭐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 연관이 될 텐데 그것도 일단.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 생각에 교육이 우리에게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반전이에요. 지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쟁 같은 게 진지한 거라고 생각하고 놀이, 여가, 교육, 네. 이 진지한 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놀이, 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요걸 놀이, 여가, 교육,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 아주 진지한 일이다. 그리고 그냥 전쟁 같은 데 몰입해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전쟁이 진지한 게 아니라 교육이 진지한 거예요. 교육이 진지한 거예요. 근데 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얘기된 게 뭐예요? 여가죠. 여가, 놀이가 다 같은 차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놀이, 여가, 교육 이게 진짜 진지한 거라는 거예요. 놀이가 오히려 진지한 거라는 얘기예요. 놀이, 여가가 그의 생각이 반전이에요. 그러므로 각자는 평화로운 삶의 시간을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보내야 합니다. 중요시하는 건 평화, 여가, 놀이, 교육 이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교육은 가장 진지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럼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든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어떤 놀이를 하면서 삶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세상 사람들은 진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게 진지한 거야. 이거 해야 돼. 맨 처음에 그리고 신들은 우리에게 온화하게 되고 적들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 무슨 적들의 방어는 어떻게 방어가 되죠? 근데 그건 조금 있다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춤을 추어야 이 둘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개괄적인 윤곽을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한 것 중에 일단은 이거예요. 춤은 누주의 말을 모방할 때 추는 춤이고 예술적인 춤이고 신체의 양호한 그리고 또 다른 춤이 있어요. 또 다른 춤은 뭐냐면 신체적인 양호한 상태의 민첩성과 아름다움을 위한 춤이라고 해요. 민첩성과 신체적인 양호 이거는 거의 뭐 저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장하고 춤추기 그런 얘기도 나와요. 무장하고 춤추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춤을 춘다면 전쟁에 대비해서 무장하고 춤추는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방어도 잘할 수 있겠네요. 적들에게.
말하자면 우리의 길은 열려 있으면 우리는 또한 저 시인이 말이 옳으리라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텔레마코스요. 시를 인용하는군요. 어떤 것들은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스스로 알게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또한 신적인 존재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 생각에는 내가 태어나고 양육받은 것은 신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요. 내가 스스로 뭐 알아갈 거고 세상을, 그리고 모르면 또 신이 또 알려주기도 할 거다. 염려 마라. 자신의 본성적 성격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라. 대부분의 자기 본성적인 성격이 뭐예요? 인형이니까, 장난감이니까, 장난감이 성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에 인형으로서, 그리고 인형으로서라는 말은 뭐 꼭두가시로 바꿔도 돼요. 꼭두가시로서, 그리고 아주 간헐적으로만 현실보다 진리가 나아요. 진리에 참여하는 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반짝 진리에 접하고, 그래서 역시 놀이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라 라는 얘기인데, 신과 이제 대비시키는 거예요. 신은 영원한 진리 세계 속에 있어요. 근데 인간은 잠깐 진리에 접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메길로스가 흥분해서 얘기해요. 선생은 인간종을 전체적으로 아주 보잘것없이 만드시는군요. 그러니까 아테네인이 놀라지 마십시오. 메길로스 선생. 선생이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내가 방금 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이 좋다면 우리 인간종을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간은 장난감이라고 얘기한 거는 신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얘기죠. 내가 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다. 그게 못마땅했으면 그게 뭐 선생이 좋다면 그래 우리 인간종을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놓으십시오. 그래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치라는 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버렸는데 다시 여기서 진지함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그 그리스어였어요. 진지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지함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지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놓으시오. 진지함과 놀이를 대비시켰잖아요. 진지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진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더 풀면 그런 얘기네요. 인간 종을 형품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놓으십시오. 네,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위안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 노린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인간의 삶을 그 잠깐씩 보는 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또 값지게 하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놀이라는 것도 단순 놀이는 아니에요. 단순한 놀이는 아니에요. 우리 성품을 더 있게 만드는 놀이거든요. 그런 거 하자는 거죠. 뭐 시인 비판도 그런 관점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전이 또 일어나요.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어떤 다른 아이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모든 사람과 아이는 가능한 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들이 친부모에 속하기보다는 국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 아이는 친부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속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주의적이네요. 그리고 의무교육, 보통교육, 국민교육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나의 법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은 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똑같이 여성에게도 적용된대요. 즉 여성도 동일한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승마나 체육이나 남자에게는 적절할 수 있어도 여자에게는 부적절할지 모른다는 그 어떤 우려도 없이 나는 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남녀의 할 일을 구분하지는 않네요. 아까 덕 얘기할 때는 구분했었는데 우리 그리스에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한 뜻으로 같은 일을 온 힘을 다해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일한 지출과 수고로부터 2배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반쪽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일은 입법가에게 놀라울 정도로 큰 잘못일 겁니다. 이 반쪽에 2배로 성장할 수 있는데 반쪽에 불과하다. 이 얘기도 반쪽 얘기, 2배 얘기 국가에서 나왔던 얘기네요. 클레이니아스가 얘기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손님, 당신이 제안한 것들 중 적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체제와는 맞지 않는군요. 라고 얘기하는군요. 아테네, 클레이니아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입니다. 즉, 우리 제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만약 사실적인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다면 이 제안에 대해 아마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선 자기가 하는 제안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군요. 실현 가능성을. 국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했는데 여성은 교육과 그 밖의 다른 일에 남성과 함께 최대한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니는 열기가 식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점에서 당신네들 스파르타의 입법가를 칭찬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칭찬할 건 내버려 두십시오. 여기서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요. 스파르타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남녀가 할 일을 구분하면서 구분하는 예들 그걸 쭉 들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스파르타는 결혼 전까지인가 일정 연령까지는 남녀 차별 없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여성은 이제 집안에 이제 에서만 지내게 돼요. 집안에서만 집안일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해요. 플라톤은 나는 내가 한 말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입법가라면 전체 길을 다 가야지 반만 가서는 안 됩니다. 즉 그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서도 여자들에 대해서는 사치와 낭비 속에서 무질서한 일상을 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것을 허락한다면 그는 완전하게 행복한 삶 전체 중에서 그 반만 나라에 남겨두는 것이지 그 전체를 남겨두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녀 차별을 없애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다면 그, 그 체육 경연대회 같은 거 하는데 체육 경연대회 같은 걸 무장하고 체육 경연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무장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이 당시는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항상 전쟁에 대비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체육 활동 같은 것도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식으로 해요. 무장하고 등등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성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공동 식사 같은 것도 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당시에 관습이라든가 관행하고는 다른 혁신적인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닫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한편 보면 누구보다도 아주 시원하게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그 3시간이나 꽉 채워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명한 법률 10권까지 한번 나가보죠.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